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단순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염은 아무래도 여성에게 많이 흔합니다. 여성의 비뇨기계 염증, 감염은 상부와 하부로 나뉘는데요. 크게 콩팥, 신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상부에 염증이 있다. 상부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방광, 블레더라고 하죠.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는 하부에 염증, 감염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번 시간에는 하부인 방광에만 발생하는 방광염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방광염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여성에게 아주 흔한 염증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감염 질환이고요. 여성에게 발생하는 이유, 여성에게 쉽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여쭤보시면 항문과 요도 간의 거리가 남성과 달리 짧기 때문에, 보통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대장균 같은 균들이 항문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요도랑 굉장히 가까워요. 아주 짧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침투를 할 확률이 남성보다는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유발 원인 중에 잦은 송교, 성교를 자주 하시는 분들 방광염이 자주 걸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살정제가 도포된 콘돔이라든지 살정제를 사용하시는 경우, 임신 방지를 위해서 전처치된 콘돔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방광염에 또 취약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요로 감염이 있었던 경우, 보통 12개월, 1년 이내에 요로 감염이 있었다, 방광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확률이, 요로 감염, 방광염이 발생할 확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비뇨계통이 기능적으로 원래 이상했다,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방광염에 취약한 분들이 되겠어요. 원인 세균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 항문이라든지 대장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변에 있는 거거든요. 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항문에서 삐져나와서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대장균을 이콜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콜라이 염증이, 대장균 염증이 가장 많고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포르테우스 미라빌리스,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파이티쿠스, 뭐 이런 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변 배양 검사를 하게 되면 동정이 됩니다. 하여튼 가장 많은 원인균은 대장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방광염의 증상을 알아볼 건데요. 배뇨통, 첫째로 배뇨통인데 소변을 볼 때마다 화끈화끈하게 아니면 묵직하게 아픕니다.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빈뇨, 아주 자주자주 가고 싶죠. 화장실 갔다가 자리에 앉은 순간 다시 돌아가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빈뇨라고 하죠. 그리고 급박뇨, 막 급해요. 이 빈뇨랑 좀 다른 개념인데 이거 빈뇨는 자주 본다라는 개념이고 횟수의 개념이 되겠고요. 급박뇨는 뭔가 내가 지금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빨리 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 어전시라고 표현하죠. 어전시. 예, 급박하게 빨리 또 봐야 되겠다 생각 드는 게, 지금이라도 소변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급박뇨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치골 상부의 통증, 네, 치골 상부의 통증이 월경하는 그 생리통처럼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광에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주변에서 조그만 혈관들이 터지면서 같이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뇨가 나오는 경우, 뭐 소변을 보고 났더니 변기가 빨갛게 변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성 방광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열이 방광염에 들어갑니까? 지금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뭐예요? 급성 단순 방광염이죠. 급성 단순 방광염에는 열은 보통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 요로 감염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상부에, 아까 저희가 상부는 콩팥 얘기 들었죠. 신장 염증, 그다음에 하부가 방광이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염증, 상부까지 염증이 발생했을 확률을 조금 더 둡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급성 단순 방광염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네, 더 심각한 요로 감염이라든지 상부의 요로 감염이 발생했을 확률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죠. 간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방광염과 혼동되는 질환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질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요도염이 있는 경우. 요도염도 걸리면 화끈화끈하니 배뇨통 생기고 자주 보고 싶은 빈뇨도 있고 급박뇨도 있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방광 자체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요도염이 심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또 방광으로 타고 올라가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요도염과 방광염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로 방광 통증 증후군, 방광 자체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것도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로 여성분들 자주 걸린다고 하니까요. 골반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방광염과 혼동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치료를 알아볼 건데요. 치료는 항생제를 보통 사용을 하죠. 나이트로프란토인, TMPX-MS, 포스포마이신, 피부메실리남, 페니실린 계통, 세파 계통, 퀴놀론 계통 다양한 항생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소변 배양 검사까지 해서 원인균을 동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을 해서 경험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방광염이나 요도염이나 신우신염이나 이렇게 염증, 비뇨기적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이런 균이 더 확률적으로 높겠구나 하는 것들을 일단 씁니다. 일단 쓴 다음에 배양을 하고 나서 소변을 배양을 하고 나서 나오는 균에 따라서 거기에 또 맞춰서 맞춤 치료를 또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항생제들을 많이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증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들은 진통제를 복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물을 좀 자주자주 마셔서 아무래도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폐경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도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성교 이후에 소변을 좀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 자체는 지금 밝혀지는 건 없지만 이것 자체가 해가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급성 단순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항생제를 위주로 하고 대증치료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발하는 방광의 염증이나 소변에 염증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꼭 받으시고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상부 신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더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